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7월 20, 나 오늘은 7월 30일이죠? 7월 30일 목요일 아침, 50대 인생 공부 윤슬TV의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상상 스퀘어의 대표님이, 쓰신 글입니다. 신영준과 고영성님이 지으신 글이고요. 45편에 생각하면 할수록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이고요. 이 작가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짧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랑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숭고한 선택이다. 뜨거운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찰나에 사랑은 비로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이런 마음 많지 않나요? 뜨거운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그래도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선택. 그것이 진정한 또 사랑의 모습.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애달프고도 아름다운 반복이 사랑을 가장 완벽한 예술로 빚어낸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축을 기꺼이 옮기는 일이다. 모든 장면을 나의 기준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상대의 속도와 결을 존중하겠다는 결심인 것이다. 그 미묘하고 세밀한 시선의 조율이 멈춰 있던 관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위대한 예술이 단번에 설명되지 않듯 사랑 또한 명확한 정답을 내주지 않는다. 대신 사랑은 우리 앞에 쉼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 모호함 앞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든다. 그리하여 사랑은 정해진 목적지에 닿는 완결을 거부하고 평생을 이어가는 끝없는 탐색의 여정이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존재를 소유하는 욕망보다 서로의 시간을 엮어가는 과정에 가깝다.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진심이 매일 반복될 때 함께 보낸 시간은 그 자체로 세상에 하나뿐인 위대한 작품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 인정, 선물, 함께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있는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서로의 시간을 엮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언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빈센트 반 고흐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 반 고흐는 그때 자기 자신을 사랑했나? 제 질문은. 자기 자신 얼마나 사랑했나? 동생 태우를 사랑했나? 그리고 함께 예술을 했던 고갱을 사랑했나? 라고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죽음은 자살로 이어졌고, 자살이라는 선택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를 사랑했나? 고갱을 사랑했나? 태우인가? 봤을 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말을 했던 때가 태우가 보내온 편지에 답장을 쓴 내용 안에 이 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빈센트, 그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삶의 어떤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줬던 물질적인 보상도 물론 동생이 했지만, 그 물질적인 보상이 다는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보면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도, 물론 마음으로 주는 것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이라는 어떤 물질이, 어, 또 그걸 대신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씁쓸하지만. 그럼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갈 때, 그럼 돈이라는 건 무엇일까? 돈이 사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제로 태우한테 이 편지를 썼던 그 내용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정으로 예술적인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고요. 태우를 사랑했던 건 태우가 고우를 살게 해준 사람이다. 단순히 돈을 보내준 후원자가 아니라 그게 시작점이긴 하지만, 어, 본인이 붓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동생이 나를 믿고 살게 해주었기에 또 이 그림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게 조금 더 컸지 않았나. 자신의 삶과 예술이 태우에게, 동생 태우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감사와 의존, 존경, 이런 것들이 좀 브랜딩 되어 있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 사랑은 우리 앞에 심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모호함 앞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머문다는, 그 모호함 앞에 머문다는 요것이 저는 또 책하고 연결을 해보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고 머물게 되죠. 그래서 김정은 작가님은 책을 계속 이 책장을 넘겨서 한 권을 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자주 멈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을 덮고 멈춰라.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는 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흘러야 하고 그 흘러간 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삶에 적용이 되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조금씩 조금씩 세월에 이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사랑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여기에 선택은 나의 선택인 거죠. 그 선택이, 어,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정답이라기보다 해답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선택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아주 좀, 고울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색깔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7월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